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오니어들의 열띤 토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5편입니다. 20%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유독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스템이 폐쇄적형에서 오픈으로 바뀐 경우 시스템을 리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기초 조건이 KYC나 마이그레이션 이전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 일이 선결로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1월 말까지 KYC 마감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1월 내에 오픈 메인넷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 변화 사항들이 실제 오픈을 하기 위한 정황들이 보이니까 더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맞죠? 뭔가 변화라는 거는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변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월에 뭔가 안 됐던 게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분기 중으로 하겠다라고 하며 또 1월 중에 1월 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데드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님, 3년 넘게 채굴해온 파이 비밀 구절을 잃어버려서 짜증난다 라고 하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게 비밀 구절이 맞는데 처음에 할 때는 승인이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된다 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분의 얘기에 뭐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자, 보시면 캡처해서 종이에 적어놔야 된다. 이틀을 고생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갑 생성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잘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하고, 지갑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면 비밀 구절 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 지문 등록하시고 지갑 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분이 구절을 잃어버린 게, 만약에 그 구절이 기존에 입력했던 24개의 구절이 맞다고 하면요, 아마 이분은 좀 뭐 DNS라든지 그런 설정 있죠. 그런 오류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오류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혹시 한 건 아닌가 한번 설정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기존의 비밀 구절이 확실히 맞다면 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여기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메인넷을 아마도 트럼프 취임 당일에 같이 맞추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코어팀은 1분기 내에 최대한 빨리라고 했어요. as soon as possible. 그렇죠? ASAP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1월 20일로 맞춘다? 그럼 진짜 뭐 대박일 수는 있겠죠. 근데 1월 20일로 맞추기에는 1월 31일까지라는 그런 데드라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를 또 해보시고 다음 볼게요. 헐, 마그 1000개 넘으면 고래인가요? 내가 고래라니. 1분기 오픈 메인넷 없으면 뭐 10세 다단계 코인이라 90% 생각하는 게 나은 듯. 자, 그리고 마그 1000만 관계없이 오픈 메인넷 3월 14일에 된다면 다행. 1300만 명 이상 되면 시장에서 자가 발전되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기본 환경이 조성이 된다. 파이가 잘 되길 기원한다. 12월 31일, 내년 1월 26일이다. 니콜 와이프 중국인 동양인, 양력 달력 X, 음력 달력 O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마이그레이션이 1000개 넘으면 고래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전 고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0개 이상만 되면은 많이 있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순수 채굴량만 가지고 봤을 때. 근데 뭐 단순히 또 뭐 구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솔직히 밑도 끝도 없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볼까요? 20% 너무 큰데 덜덜. 예전에 개명해서 이렇게 개명할 이유는 없지만 요즘에는 개명이 많아서 쯔쯔라고 얘기합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는 각자 되게 다양하긴 하겠지만 20% 개명으로 인한 거는 아예 순수 개명 자체는 사실 뭐랄까요, 이거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개명 수준이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이제 20%를 좀 크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핸드폰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채굴을 했는데 아들이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KYC 승인을 안 하신다고 잡아떼고 있어요. 이영자로 가입하고 김창수 신분증으로 인증받는 것이 가능할지요? 20% 손해보는 건 감수해야지요. 20% 너무 많네요. 페널티 20% 너무 큰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20%를 손해본다, 이영자로 가입했는데 김창수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영자인데 이영순이라든지 뭐 이영 모식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이름이 약간 바뀐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순인데 만약에 뭐 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검증 과정에서 통과를 그냥 시켜줘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 근데 단순 오기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오기입이 아니라 아예 진짜 오타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 다른, 이런 지금 김창수 같은 이런 이름으로 하면 상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해서 20%를 해준다? 그러면은 가계정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12월 31일에서 무슨 1월 30일 때 맞대리 치우소. 별명이랑 이름이랑 다른 걸 어떻게 알아요? 별명이랑 이름이랑 다른 걸 어떻게 하냐니요. 지갑으로 다 보낸 상태인데, 그 지갑으로 다 보낸 상태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메인넷은 무슨 매년 같은 레파토리. 과연 요번에도 같은 레파토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사례인데 파이 채굴을 한참 하다가 한동안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채굴하는데 아직 KYC를 하지 않아서 하려니까 다른 사람은 바로 KYC 하라고 해서 인증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KYC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채굴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KYC는 하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참고만 좀 하세요. 제가 아는 코인 상식으로는 오픈과 KYC 연장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다. 20% 너무하다. 1박 코어팀 하는 짓거리보단 3월이 유력 또는 2분기로 연기. 짓거리 찌릿 그냥 하지 말아라. 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네가 하는 뻘짓거리 보니까 파이 접으면 되겠다. 그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채굴하시고 공부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면서 팩트홀딩스의 상장.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헐, 점진적. 고막 한 번에 끝내라. 점진적이 뭐야, 쪼잔하게. 오픈 메인넷 하면 코어팀은 거래소 상장에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 봐서는 거래소가 다른 코인과 다르게 워낙 채굴자가 많아서 거래 금액이 상당하기에 서로 먼저 상장하려고 달려들 거다. 요즘에 당근에 2200에 파이 판매하더니 사야 할까요? 각자 자유예요. 매집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채굴을 하는 게 없다면 몰라도 채굴을 한 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참은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게 맞죠?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P2P 거래를 하세요. 그 물건 팔아서 파이를 얻으세요. 그냥 그 정도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점진적, 지겹다 지겨워. 폐쇄도 점진적으로 하니 지겨우면 꺼져 안 하면 되지. 무서워요 이 사람들. 멋이 중요한데 어차피 락업인데 크크 락업 줘도. 사실은 락업을 3년 건 사람들이 진짜 승자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1년을 걸었잖아요. 근데 3년 건 사람들은 진짜 이건 찐 승리자다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어팀과 소통하는 모더들도 알고 있겠죠. 약속은 돈보다도 소중한 중요한 신뢰인데죠. 이번 약속대로 안 되면 신뢰성이 없어요. 3월은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신뢰를 날려버리네요. 다 지금 보면 3월로 보고 있는 포커싱이 가장 크고, 또 20%에 대한 그 이름 변경할 때 20% 기회 준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비율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임시 승인도 유예기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죠. 네, 임시 승인도 유예기간 안에 진행이 돼야겠죠. 근데 그 코어팀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면 그건 안 될 거고요. 근데 임시 승인이라는 게 일단 코어팀에서 해야 되는 게 지배적이다 보니까 요거는 코어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나중에 한 달 유예기간 뭐 이렇게 준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 맞추려나 3월 14일 파이데이에 맞추려나 힘들다. 임시 승인으로 백한 것도 짜증나고, 어차피 또 2월 3월 연장 내에 유예기간에 들어올 듯 싶다. 당장 내일 돼도 나랑 관계없다. 27년에 락업 해제다. 그래, 락업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해요 사실 또. 그죠? KYC 4년 통과도 못한 1인 나도요. 얼마 전에 통과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차례가 슬슬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KYC에 너무 강수를 둔 거예요. 코어팀의 최대 실수. 서둘러라. 메인넷이 다가왔다. 공지를 내야지. 임시 승인 중 자꾸 신분 확인하라고 해서 이번 주만 2번 했네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라고 합니다. 3시간 전 중요 공지. 뭐 결론은 지난번 연장됐다는 말에 불필요한 말들만 짠데기 있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슬슬 니콜라스 케이지가 할 변명이 없나 싶음.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 본인은 알기는 하나? 이런 거죠. 뭐 니콜라스가 뭐 하는 공지들이 다 그래요. 뭐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신나게 떠들어봐야 3월 말까지 안 되면 이건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겠죠. 제가 급한 게 아니고 저는 갖다 팔아넘길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 코인 솔직히 막말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잘 안 되면 그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다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잘 안 돼서 만약에 실패로 그냥 끝났다. 그럼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건 각자 판단하고 선택해서 해놓고서는
남 탓할 거면 나중에 소송을 걸어야겠죠. 시간 날린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근데 뭐 그것도 각자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잘 되기만을 말해야지, 아,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접고 나가는 게 심신 건강에 또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일단 3월 말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보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에서 뭔가 토론 내용을 한번 공유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